우선 박근혜 대통령부터 구해냅시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냅시다. 다시 밭길로 가라! 다시 밭길로 가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진을 받으러 간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은 걸어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 없다? 네, 사실은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 4일 그리고 하루 종일 재판을 받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이전에는 또 검찰 조사를 또 강도 높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이제 성모병원에서의 건강 검진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첫 번째 MRI 결과가 나왔는데 이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는 허리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퇴행성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래 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내시경 검사도 받았는데 위내시경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한 정도에 불과하고 아마 이런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의하면 다 있는 정도의 경미한 정도다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치과 치료도 받았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재판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서 조금 논란이 된 게 이제 휠체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취 때문에 그냥 안 깨가지고 그냥 단순히 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제 화면과 오늘 화면을 비교해 보시는 분들 보면은 어제는 휠체어로 이동을 했는데 오늘은 걸어서 재판에 출석을 했다. 그러면은 어제 혹시 뭐 이 깨병 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 측에서 설명한 것도 마취 때문에 그랬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거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건강한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휠체어 그랬을 때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특권층들이 재판에서 뭐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그렇게 자주 써왔기 때문에 휠체어를 쓰는 데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병원 측에서 명확하게 우리도 수면 내시경 하면은 그 주의사항에 바로 저기 운전하지 말라든지 해서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저렇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도 뭐. 또 병이 뭐 중해서 휠체어를 탄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증인도 뭐 300명 이상 신청을 하고 병원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꼼수 아니냐는 좀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학적인 판단하고 국민적인 시선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의사들 아마 병원에서도 저렇게 요청을 했겠죠. 위내시경이 아직 마취가 안 풀렸으니까 들어가면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발도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도 그럼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당연히 휠체어를 타고 환자 보러 가시라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고 또 치과 치료도 받았으니까 마스크를 하고 오는 것이 병원적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저 모습 자체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니까. 진짜 아팠어. 이 모습이 아니라 다시 저기서 무슨 꼼수로 해가지고 다음 뒤에 무슨 병보석이나 받으려고 이런 생각이 있는 데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쪽도 그동안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아무 죄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시키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비해 안 좋은 감정으로 있다 보니까 뭐라고? 이번에 또 저렇게 아픈 척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실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좀 양해를 하시고 아픈 거는요. 치료를 병원에서 원하면 입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정당국에서도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검사 결과 이제 이상이 없는 걸로. 이상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앞서 소극장 저희가 조원진 의원이 뭔가 이렇게 뭐 대회에서 창당 대회 같은 걸 하는 걸 봤는데 하나의 정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이 생긴다는 건가요? 대한애국당이라고 이제 창당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가시밭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조원진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 창당대회를 가졌는데 저는 차라리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집결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의 조원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저러한 맥락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현재 단계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보수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그걸 표방을 하고 그쪽에서 그걸로 우리는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대한애국당으로 입당을 해서 거기에서 딱 내년 다음에 이제 총선 2020년 총선에서 다 그 깃발로 승부를 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근데 지금 과연 저러한 조원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저러한 부분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공과 과가 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는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무조건 옹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박사님은 정치학자로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정당이 출연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뭐냐면은 정당은요. 특정인들의 어떤 뭐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대중정당을 표방한다고 하면은 국민 전체의 이익,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은 시대적인 소명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소명에서 입장을 서로 달리하는 정당끼리 경쟁하는 것이고 그 정당에서의 시대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겠다, 끝까지 보위하겠다, 명예를 지키겠다. 시대적인 가치가 뭘까요?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설립과 운용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일 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웃는 사람? 제일 웃는 사람, 활짝 웃는 사람. 누굴까요? 홍준표. 저쪽으로 다 가라. 야, 드디어 이제 우리는 친박 정당에서 완전히 탈피하겠구나. 찬스야. 하고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탈당을 하셔서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당내에 친박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대한애국당이네요. 이름도 거창한 이 정당을 합류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쿨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관련해서 내용 한번 볼게요. 이 항소가 기각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거죠?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 변호인이 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늦게 제출을 했는데요. 일반 형사 사건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항소 이유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20일 이내에 제출만 하면 된다라는 그 인식이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빨리빨리 하라라는, 재판을 빨리빨리 하라는 그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7일로 줄여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29일 날 그 자정까지가 사실상 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아마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시간을 도과해서 제출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항소 이유서 이것과 관련돼서 3시간이 지나서 제출됐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항소 기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출 기한 7일을 그냥 이제 그냥 해석 정도로 판단을 해서 재판부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스폰서 검사와 관련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검에서 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18일,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렇게 제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항소 기간을 도과했다라고 해가지고 항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검에서는 지금 현재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야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된 내용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시간 차이거든요. 3시간 차이고 이것이 반드시 기각한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받아줍니다.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낸 것이 아니고 더더욱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 안 한 것이 아니라 깜빡하고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실수. 그렇지. 이런 것 정도까지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정까지 끝. 3심 결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에 정통하신 분이 법률- 이런 네. 실수를 했다는 게 이제 참. 법률적으로는 자정 땡 하면은 사실 끝이 맞고요. 예. 거기서 이제 막 울고불고 사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땡 하면 끝이고 예.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러니까 그 피고인 측의 잘못이나 피고인의 탓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받아줄 수가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받아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이 1심에서 판결을 한 재판의 어떤 내용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어떤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항소를 이유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